전국 어떠한 공교육 학교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거꾸로 수업을 진행해 왔고요. 온라인 수업 플랫폼과 각 교실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교육부에서조차도 우리 학교의 개인 디바이스 환경이나 무선 인터넷 구축 환경들은 어떤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만큼 그렇게 주목받고 있죠. 몇 가지 원칙들을 꼭 기억하시고 입학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기독중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 설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중앙기독중학교의 미래 교육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산업 전반과 더불어서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특별히 물리적인 학교의 모습이 없어졌고요.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디바이스를 붙잡고 수업을 해야만 하고 또 과제를 제출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영수 과목 못지않게 디지털 활용 능력도 굉장히 주요한 학생들의 역량으로, 기본 역량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기독중학교에서는요, 이미 2012년도부터 거꾸로 수업을 진행해 왔고요.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국 어떠한 공교육 학교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온라인 수업 플랫폼과 각 교실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개인 디바이스 환경들이 그러합니다. 시대보다 앞서가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의 시대가 도래해서 경기도 관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유례없는 그런 모범 사례의 학교로서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학교에서는요, 모든 재학생들은 크롬북이라는 개인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크롬북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반적인 노트북과 같이 키보드가 있고 화면이 있는 접이 형태의 노트북입니다. 자, 노트북이긴 한데요,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노트북과는 그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자, 크롬 기반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웹상에서만 구동되는 그런 기기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잘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작업이 불가능한 크롬북으로서는 굉장히 적용할 부분이 한계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서는 어디에서나 무선 인터넷 접속이 항상 가능하죠. 그런 모습이 한국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을 실현하면서 학교에 무선 인터넷이 다 보급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는요, 2016년도부터 일찍이 사용한 그런 크롬북 개인 디바이스 활용으로 인해서 전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고 그 속도와 성능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은 약 5G급 수준의 그런 무선 인터넷이 모든 교실에서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요, 학교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로 수업하는 것이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오늘날은 AI 교육이니 인터넷 활용 교육이니 해서 많은 부분 수업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유연하게 대처해온 우리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기독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에 몇 가지 원칙들을 꼭 기억하시고 입학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기독중학교는 학생 개인 소유의 크롬북을 구입해야 하고 그것을 학교 수업에 활용합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크롬북을 개인이 구매해서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입학이 만약에 결정나면은 학교에서 크롬북 구매와 관련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랩탑 노트북이나 태블릿, 아이패드 같은 그런 다른 기기들은 우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크롬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학교에서 관리가 되고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든 교과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구축하고 그 클래스룸 내에서 수업과 과제 활동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구입하라고 하고 잘 사용하는 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과가 구글 클래스룸을 구축하고 있고 그 안에서 별도의 온라인 학교가 운영되곤 합니다. 안내사항이나 과제 그리고 수업 내용까지 모두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곳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개인 크롬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 크롬북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과제 수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크롬북을 가지고 가서
과제를 하거나 발표를 준비하거나 또 다양한 수행평가 활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크롬북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롬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어떤 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부모님들은 의심스러우실 것입니다. 구글 관리 콘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크롬북을 일제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사이트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 넘쳐나는 모든 유해한 사이트를 모두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발견될 때마다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아이들에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찾아낼 때마다 저희는 제한을 하곤 합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는 유튜브 자체를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유해한 영상들을 다소 약한 필터링 처리로 걸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롬북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더욱 크롬북만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다른 디바이스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기기들은 그런 통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에서 정기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훈련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자유학년제 수업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서 디지털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는 윤리의식과 또 올바른 습관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하지만 이와 같이 원칙을 세워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구글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크롬북이라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모든 수업은 절반의 혁신이고 또 절반은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절반의 부작용이 무서워서 그 혁신을 막는다면 더 이상 미래 시대의 인재를 기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살았던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의 표준 학습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뀌어진 표준 학습 방식대로 따라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미래 시대에 맞는 인재로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롬북으로 이미 한 5, 6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업을 해오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길러냈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글쓰기 능력입니다. 의외로 아이들에게 이런 기기를 주면은 검색 능력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만 길러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글쓰기 능력이 길러지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타자를 치면서 작문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요, 또 발표하기를 많이 합니다. 발표하기 위해서 말하기 능력도 길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듣말쓰,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 이 영역에 다양한 전인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아이들마다의 수준 차이와 또 이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거 갖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불필요한 사용으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원망을 듣거나 또 선생님들한테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은 올바른 리터러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절반의 혁신과 절반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무서워서 혁신을 막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희 학교에 지원하시려면 반드시 지금 위에 말씀드렸던 이 원칙들을 꼭 기억하시고 학교 수업에선 이렇게 적용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동의하신다면 입학 원서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입학해서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